확인 좀 해봅시다. 근데요, 해피도 그거 아니에요? 감정?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머리 그래 하고 싶어. 가게 되는 가을 딸? 이렇게 뜨면 머리 좀 자르려고. 뚫린 건 왜 안 고쳤냐 이거는? 뭐야? 이거를 진짜 내가 네 머리 자르는데 한가다. 그렇네요. 빨리 지켜. 아주 잘했습니다. 얘도 뭐야? 심플. 걸렸다. 걸렸다. 졸려? 아니야 안 줄래. 진짜 안 줄래요. 야. 선생님 많이 잘 읽을게요. 하지 말고. 아니 이건 안 돼. 진짜 그냥. 진짜 맞아. 그래서 해피도 그거 아니에요? 감정. 그래서 오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야. 감정은 맞는데 감정이랑 무슨 상관이죠? 오브 쓰는 거랑?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게 오브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감정 표현이었습니까? 얘들아 나 피플이야. 아이. 아니 그래서 얘널 따라주셨는데. 얘 엄청 잘했어. 하기 싫어서. 나랑 나 삐다. 어쩌래? 심플. 에이. 그래서 이게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 I라고 써있어요. 이게 이시였는데 그래서 이게 I여야 되는데 왜 I had rained가 됐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I가 써있으니까 제가 I를 쓰자 했는데 바로 이게 틀렸어요. 이거 없는 아 답지에 오타가 있었다고요? 여기 시험지예요. 시험지예요? Since that it had rained. I had rained잖아요. 그러네.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비가 내렸다. 오케이. 랭. 그러네요. 내가 졸려서 했나 봐. 두 명이 나온 거니까 내 머리가 커서네요. 아 나갔어요? 한 명 누구였지? 민진이. 아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유나랑 아무도 같이 안 앉아서 그래요. 맞아요. 제 주위만 유난히 없어요. 왕따 시키네. 유나가 여기 앉아요. 유나 좋아요. 아 유나가 왕따 시키는 거야?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한 거지? 나머지 4명을. 아니 뭔가 유나가 너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떠들기가 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떠들기 위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유나는 따로 떠들기. 공책에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책에다 그냥 이렇게 쓰니까 뭔가 공책에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제가 뭐라 했어요 그거 갖다가? 한마디도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사정스럽게. 자 봅시다 1번부터. 자 일단 하나씩 볼 건데 정답은 다 써 있는데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투투가 쓰였는데 그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나왔으니까 의미상 주어 for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finish가 아니라 to finish 앞에 동사 이미 있으니까 또 동사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3번 틀린 사람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hen으로 써주면 되겠죠. then. 물론 대절로 바꿔 써도 됩니다. 대절로.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Harold was happy for his son to win the first prize.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고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여기서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happy를 수식하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뭐뭐 해서 행복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careless라는 부주의한 어떤 사람의 성향,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of로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줘야겠죠. 자 다음 2번 넘어갑시다. 이제 쓰임새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여기 일단 보기문에 있는 걸 보자면 앞에 good,
I felt good. 나는 기분 좋게 느꼈다라는 거니까 역시나 여기에서는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게 낫겠죠. To get a perfect score on the final exam. 그러니까 그 기말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live to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이제 결과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두 번째, 여기서 glad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감정 표현이 나왔으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은 hard는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의 의미가 되겠고 네 번째는 투투. 자, 투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었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에 있는 to meet은 원태에 대한 목적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5번도 땡.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모두 불러라. 그리고 의미가 같도록 붙여 써라 라고 돼 있는데 1번부터 보자면 일단 투투 나왔으니까 우리가 so that can'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에 맞춰서 쓰고 두 번째 여기서는 enough의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so that ca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so that can 현재 시제니까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 자 1, 2번은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3번 It's so late that we can't eat anything.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노래 실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so 대신 나왔는데 can't까지 나왔죠? 그럼 이제 tu를 써야 되겠죠? 근데 주어가 we입니다. we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tu를 써주면서 이제 for us가 나온 거고요. 얘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He can't get close enough to hear her new answ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enough to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 that can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 이게 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답지에 써 있는 걸 보면은 can hear를 can't hear로 바꿔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원래 enough to면 so that can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왜 can't로 써야 될까? 의미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can't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can't. 자 앞에 있는 요 놈을 먼저 해석해보자면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에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가 그녀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듣기에는 좀 가까이 있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들을 수 없었다라는 맥락이 돼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can't가 돼야 된다.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enough의 함정수예요. 함정수.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여기서는 was 나왔는데 여기서는 is 나왔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이 둘의 시제를 바꿔줘야 된다. was와 could로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건데 제가 일부러 보기문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기 딱 보시면은 that를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주어가 똑같으니까 의미상주어 쓸 필요가 없겠고 to meet이라고 이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속았어요. 이거 그냥 that을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네 이거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어떻게 썼어? to practice라고 썼을 거야. 네, 다 속았죠. 야 이렇게 쉽게 내면은 내가 아니지. 아직도 날 몰라요? 여기 봐봐. feels인데 여기 practiced 시제가 다르잖아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to have pp로 써야겠죠. 내가 맨 처음에는 이 보기문을 얘로 썼었거든요. 근데 얘로 쓰면 너무 쉽잖아. 어디 한번 속아봐라. 자, 두 번째. 이거는 맞춰줬어야지. 우리 했던 건데. singed 나왔고 had rained예요. 그래서 20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과거인데 얘는 대과거야. 그럼 시제가 먼저 일어난 거니까 to have pp로 써줘야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당첨된 분은 이따가 제가 추가 미션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분사구문 다 했었나요? 끝까지? 그 다음 챕터인가요? 문제 부분을 좀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몇 장이나 있는데? 12개요. 12개, 체크 12개. 이렇게 보기에는 한 페이지씩 있어서 나가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그 전 챕터는
파트는 좀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책의 214쪽부터거든. 214쪽. 그래서 214쪽부터 우리가 이제 283쪽까지인데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좀 빠르게 보면서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은 좀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쪽 한번 다 펴보세요. 214쪽. 다 푸셨나요? 투부정사 같은데요. 여기부터 여러분이 쭉 문제를 푼 걸 볼 건데 우리 뒤쪽에 보면은 그 연습 문제나 실력 따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225쪽, 226쪽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30쪽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간에는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쭉 보면서 214부터 224까지 지금 좀 빨리 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신 거를 저에게 좀 바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없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뭐가 있죠? 뭐가 있지? 아니 뭐 어거지로 만들지 마시고.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214부터 224까지. 요거 조금 문제 풀 때 어려웠다 또는 헷갈렸다. 다 좋습니다. 없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여기도 되네. 어디가 좀 어려웠을까? 아니. 224까지 없으면 옆에는 어때요? 225쪽은요? 그 옆쪽에 거기서 좀 어려운 거 없었나요? 225는? 선생님, 근데 4번에 네. 답이 형용사적이에요? 225쪽에 4번이요? 네. 아니요, 명사적 용법이죠. 진주어잖아. 가주어 진주어. 아. 아.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뭐뭐 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죠. 또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226쪽은 어때요? 네네. 아, 여기는 없으세요? 여기도?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 있어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30쪽부터 보죠. 230부터 여기는 이제 변형 문제 파트인데 여기에서 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230쪽부터 아, 이거 쭉 한번 넘기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냐 이게 47번까지 있고 그 뒤에 이제 서술형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거 조금 헷갈렸다 하는 부분들 생각해보니까 여기 했었던 것 같은데. 했었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47번 물어봤어요. 아 그랬었나? 넘어가죠 그러면. 그럼 동명사로 갈게요. 동명사. 242쪽부터 248쪽까지 한번 쭉 볼까요? 242부터 248까지. 248쪽 혹시 없는지 좀 봐주세요. 248쪽.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서술형 관련된 거니까 이거 아픈 거 있다. 이거 몰라서. 그거를 질문하시라고요. 6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6번. 자, 6번 한번 보자면 exercise regularly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exercise가 이제 동사인데 얘도 동사잖아요. 그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돼야겠죠. 그래서 동명사 exercise이 돼야 근데 또 된다. 엑셀사이즈는 안 돼요? 아니요, 돼요. 아. 상관없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동명사 파트니까 이제 ing가 답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자, 또 딴 거. 딴 거 앞쪽에서도 괜찮고요.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질문이 없다면은 뒤에 돼요? 예, 뒤에. 아, 네. 네. 8번이에요. 8번. 왜 드라이빙을 또 드라이빙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거는 단순해요. learn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learn. 얘가 투부정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learn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은총이 아까 어떤 거죠? 253쪽이에요. 21번이에요. 21번. 몇 쪽이야? 253. 21번. 요거죠? 문제가 뭐냐? 딩컨의 들어볼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As parents were worried about him because of his loveless years ago. 자, 그의 이제 부모가 걱정하고 있답니다. 그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의 몇 년 전에 얘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겠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팠던 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답니다. 자, 걱정하고 있는 거는 현재인데요. 몇 년 전에 아팠던 거니까 여기는 과거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years of잖아. 그치? 얘는 현재인데 years of니까 과거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을 보시면은 이제 because of라는 이제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겠죠? 참고로 여기에서 his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으로 쓰죠. 그죠? 그럼 그가 몇 년 전에 아팠던 것 때문에 과거적 어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have pp 형태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1번, 2번, 5, 3번, 4번만 정답이네요. having been, have pp 형태가 돼야 된다. 은총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다음 그 저기 뭐야 종합 테스트를 굉장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있는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어딘지. 다음부터는 체크해 놓으면요 그 페이지를 접어두세요. 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 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책이 약간 좀 오류도 많고. 그래요? 어디 가요?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요. 뭐? 본문도 이상해요. 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다. 네? 너무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뭐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네. 또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분사로 갈게요. 분사. 자, 262쪽부터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헷갈리는 거나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예, 어디요? 266쪽이 2번이요. 262요? 네. 262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를 찾아라라는 거죠? 잠깐만. 야, 262가 여기구나. 요거죠? 현재 분사를 찾아라. ing형이잖아요. 예. 세개만 있는 줄 알았어. 여기도 ing잖아요. 여기서는요, 이제 문장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e man sitting across the table. 여기서 이 sitting across the table이 이렇게 꾸며주는 여기서의 ing는 형용사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falling asleep. 여기서의 falling은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은 분사는 형용사니까 수식어와 보어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됐니? 또 다른 건 없으십니까? 너무 쉽지, 그치? 아니요. 뭘 아니야, 질문 없는데.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이게 써놓은 게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접어놓고 별표만 치면 되잖아. 접어놓고 별표만. 되게 많은데. 아니다. 뭐야? 잠깐만. 아니다. 없나요? 우리가 그때 270 몇 쪽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274까지였나요? 네. 예. 그 뒤에는 어차피 개념 같으니까 271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좀 어려운 거 질문하시고. 좀 그런데요. 네. 그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 거 아래에 네네.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에스라고 돼 있는 걸 신스라고 쓴다던가 얼더우를 노우라고 쓴다던가 하면 어도를 도어로 쓰는 거는 당연히 상관없고요. 같은 의미니까.
만약에 때문에 의미인데 as를 since로 썼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맞다면 상관은 없어요. 의미만 맞다면. 근데요. 네. 그 실력 따지기요. 예. 이거는 아니 이거 숙제가 이거 구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였어요? 네.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 했나 보네요. 아니 지금 풀어주니까 엄청 열심히 했는데 했어요. 아, 이 정도로는 팔 안 풀어져요. 좀 잘못 적으신 대신에 손가락은 아팠어요. 그렇죠. 아, 손가락은 아플 수 있겠죠. 구분 분석하고 해석을 네. 손톱이랑 손가락이 매우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더 많이 나가는 게 낫죠. 나는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번 분량 말고 지난번 분량까지 쓰는 게 괜찮았는데 아, 맞아. 요거 실력 따지기가 너무 아니었어요. 아. 그거 페이지가 예,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제외해 준 대신에 다음에는 항상 이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네, 제가 간과했네요. 네. 괜찮아요. 저기 묵혀 두고 있는 프린트도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머리가 당장 버리세요. 하세요 지금. 없어요? 271까지? 근데 있었는데 없어? 아니 체크를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그 정도면 별표를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처럼 그려요. 점처럼. 근데 진짜 안 보여. 색깔 펜으로 하라고 색깔 펜으로. 나간 거 아니야? 자, 그만 떠들고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이 3개 파트를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5개도 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는구나. 제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예, turn to left랑 turn left랑 똑같은데요? 턴 뭐라고요? turn left랑 turn to left랑 똑같은 거예요. Turn left와 turn to left요? 아 turn to the left, to the left. turn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turn left. turn left라고는 보통 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앞뒤 맥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그게? to the left. 267번에 267쪽에 1번. 여기 turn to the left라고 나오는데 근데 털은 안 써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문법적으로 틀려요? 네. 어. 왜냐면은 이제 그 turn 이제 여기서 turn to the left 하면은 turn to the left니까 여기서의 left는 명사로 쓰여서 왼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turn to 하면은 뭐뭐로 이제 방향을 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turn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뭐로 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뭐해지다. 이 turn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법상 맞지 않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Chapter 12. 자, 형용사와 부사네요. 이게 맞아요. 자,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보면은 챕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1-1부터 3-2까지 있는데요. 결국에 챕터가 이렇게 많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요 자리에다가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역시나 고등부에서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먼저 볼 건데 288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보자면 이 하나씩 특징을 한번 써보자. 각각의 특징.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을 잘 모른다면은 이제 인트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네. 인트로 그 원장 선생님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형용사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분사 파트 할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어 역할하거나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 특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보어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두 가지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 수식어로 쓰일 때는 이제 뭐 니은자 받침, 뭐 리을자 받침, 뭐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수식어로 쓰일 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어로 쓰일 때는 보통 해석이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보통 보어는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아, 하나 빼고 왔네. 뭐뭐 하다. 마치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처럼 뭐뭐 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보어를 서술적 의미라고도 얘기를 해요. 서술적 의미. 서술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보어가 마치 서술어와 같이 해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을 텐데요. 우리 그 국문법에 국어 문법을 배우면요. 영어는 이제 8개의 품사와 5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8품사와 5성분.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9품사와 7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어는요. 그래서 문법 구조가 더 복잡한데 영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죠.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우리말은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한 단어로요. 한 단어로. 근데 영어는 예쁘다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be pretty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보어라는 놈 자체가 이 서술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이라는 말, 수식해준다라는 거는요, 곧 뭐랑 똑같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제한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제한한다. 같은 말로 한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제한이나 한정이나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꾸며준다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한시킨다라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girl, 자 그냥 어떤 소녀, 여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구상의 예를 들어 절반이 여자라고 쳐봐.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pretty라는 이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럼 이 pretty가 girl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pretty girl은 한 요만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cute라고 했어요. 귀여우면서도 예뻐야 돼. 그러면 더 줄어들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어떠냐? 위치 두도 많아야 돼. 자 그러면 더 줄어들어요. 여기서 키도 커야 돼요. 더 줄어들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식어를 쓸수록 점점 범위가 제한되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식한다는 거는 제한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형용사의 특징이 이러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부사라는 녀석. 부사를 우리가 흔히 이제 구문 분석할 때 ADM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Adverb Modifier 이걸 줄임말인데 이 부사라는 거를 영어로 adverb라고 해요. adverb. 이 verb가 뭐야? 이게 동사거든. 동사 V 이걸 이제 verb인데 동사에다가 add 해준다는 거야. add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놈이다라는 게 바로 부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부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누구를 수식하냐? 기본적으로는 동사 수식이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 그런데 동사 이외에 다른 녀석들도 많죠. 얘가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을 수식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문 쓸 때 뭐 don't나 아니면은 is, not 이렇게 not을 붙이잖아요. not. 이 not이라는 녀석이 바로 대표적인 부사예요. 부사. not이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부사라는 거는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즉 명사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것들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기본적인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사실 288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형용사의 쓰임 해갖고 오른쪽에 289쪽에 나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다 다 써놨어요. 289쪽에.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은 289쪽 설명에 3번 설명을 제가 빼먹은 건데요. 3번은 뭐냐면 수식하는 형태로는 쓸 수 없는 녀석들이다 라고 나와 있죠. afraid, alone, alive, alike, asleep, ready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보어 역할만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보어 역할만 가능. 됐어요?
보어 역할만 가능. 보통 이렇게 ready는 조금 특이한 경우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형용사들은요 보통 이렇게 보어 역할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alive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것만 잠깐 보시면은 이 live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live. 우리가 보통 이제 live라고 읽으면은 살다라는 뜻이지만 live라고 읽으면 살아있는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 지금 품사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라이브 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제 라이브 방송. 라이브라고 하지 리브라고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말할 때 이제 라이브 쇼.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라이브가 쇼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이때는 수식어 역할만 가능해요. 수식어 역할만 가능해요. 근데 alive도 똑같이 형용사로서 살아있는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얘는 뭐다? 얘는 보어 역할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나는 살아남았다. I'm alive.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겠다. 어가 있으면은 보어 역할, 이제 얘가 없으니까 이제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런 종류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290쪽을 볼 건데 형용사의 위치에 관련된 건데 자, something, anything, nothing 나와 있죠. 자, 간단히 말하면 그냥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도 배웠던 겁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었죠. 차가운 마실 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번에 띵으로 끝나는 표현 말고 그냥 띵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그냥 띵. 얘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A special thing 이런 식으로. A thing special이 아니라 a special thing. 예를 들어서 something이 나온다면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291쪽은요. 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습니다. 네. 이거 문제 풀 때요.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보시되 문제는 풀 때는요. 그냥 이거 다 보고 푸셔도 됩니다. 이게 형용사의 순서에 관련된 건데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쓸데없어요. 저는 이 형용사의 순서에 관련된 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형용사의 순서가 있대요. 쓰는 순서가. 아니 파랗고 큰 가방이나 크고 파란 가방이나 뭐가 달라?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할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때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제 대학이니까 거기선 용어가 좀 어렵게 나와요. 무슨 맨 처음에 뭐 전치 한정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수사가 나오고 후치 한정사 나오고 대소 뭐 상성 형용사 뭐 신구 형용사 뭐 개소리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걸 갖고 시험에 나온 거는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평생 살면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등부 시험에서 절대 안 나와요. 고등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할게요. 자, 293쪽을 보시면은 many, much 나와 있고 그 뒤를 보면 few와 little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93과 294는 한 방에 좀 볼게요. 한 방에. 여기 형용사의 순서 여기 풀어요? 아니 그냥 문제만 풀어보세요. 근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자, 거기 이제 293, 294는 우리가 한마디로 수량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란 말 그대로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말하는 건데요. 개수가 많냐 적냐, 양이 많냐 적냐 이거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많은 시리즈를 먼저 볼게요. 많은. 자, 많은 시리즈 중에서 이제 수가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many라고 쓰죠.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거는 much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many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책에. many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number of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a number of.
number로. 얘도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number가 들어갔으니까 숫자, 즉 셀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deal of라고 표현을 합니다. deal of. 이것도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deal of.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각각의 many much 또는 a number of나 a deal of 뒤에 이제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얘네들 뒤에 자 many 뒤에는 당연히 셀 수 있는 거니까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양을 나타내는 녀석 같은 경우는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와 양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수와 양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애들. 자 그건 어떤 놈들이냐? 책에 나와 있는 lot of 또는 얘를 복수로 써서 lot of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plenty of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얘네가 전부 다 뭐야? 다 많은이란 뜻인데요. much로 쓰든 many로 쓰든 어떤 쪽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얘네는 구분이 없어요. 됐죠? 이게 끝이야. 많은 시리즈는 이게 끝. 자 그런데 이 적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적은 시리즈.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개수가 적은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이 적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개수가 적은 거는 few라고 쓰고 양이 적은 거는 little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다가 우리가 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 few, a little. 이렇게 어가 붙는 경우가 있고 어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자 일단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얘네들 뒤에도 각각 어떤 명사가 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놈은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올까? few나 of는. 자 질문. 첫 번째 단수명사 온다. 두 번째 복수명사가 온다. 세 번째 둘 다 가능하다. 뭘까? 세 번째. 세 번째요? 세 번째? 오 복수명사 옵니다. 복수명사만 와요. few나 few 뒤에는. 그러니까 개수가 적은 거지만 그 적다라는 의미에는요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복수가 옵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의미를 좀 보셔야겠죠. 의미. 자 이거는 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보시면 여기 좀 지워도 되니 여기? 네. 여기 좀 지울게.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어가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 의미가 되지만 어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근데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헷갈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부정으로 해석하면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거의 없는. 자 긍정으로 해석하면 약간 있는 또는 약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또는 뭐 몇몇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몇몇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 물이 거의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 물이 조금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걸 나타내지만 어감이 다르다는 거야. 어감이. 그 어감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어가 있냐 없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막상 독해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씨 얘가 긍정이었나 부정이었나 이게 헷갈려 이게. 왜냐면 차이가 어밖에 없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잘 봐. 자 어가 있으면 긍정의 의미죠. 어가 있으니까 있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어가 없으니까 없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쉽죠? 이렇게 외우면은 여러분이 안 까먹고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many, much, 뭐 a number of, a deal of, 그 다음에 수와 양을 나타내는 이런 녀석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이것 이후에 조금 응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상 few나 little은 우리가
부정어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 없는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사람들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거의 없다니까 부정문이잖아. 부정문. 그렇지?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때 few people이라고 표현을 해요. few people. Here are few people 이렇게 말한다고. Here are few people.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few나 little이 나오면은 뭔가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더 많이 나와요. few나 little. 얘네보다 얘네가 좀 더 시험에서 많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예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94쪽에 3번을 좀 봐봐. 거기 그 문제 부분 말고 설명 부분에 파란색 3번을 좀 보시면 few와 little은 거의 없는을 의미하며 부정이나 다름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few people like sweating in hot weathe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을 때는 동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게 깔끔해져요. 동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동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형용사니까 people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거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뒷부분은 이제 some any는 근데 제가 설명할 게 없는데 이거는 밑줄만 칠게요. some any는요. 자, 거기 some과 any는 어떤 몇몇의 약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 좀 체크해 주세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여기다가 밑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자, 근데 some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긍정문, 권유문 거기다 쓰세요. some 긍정문, 권유문 밑줄. some 긍정문, 권유문 밑줄. some 긍정문, 권유문. 그 뒤에 any 부정문, 의문문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조건문이라는 말도 써주세요. 조건문. 조건문. 쉽게 말하면 if예요. if. 됐죠? 요것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자, 수업 끝났으니까. 끝났어요? 네. 근데 숙제가 너무 저 숙제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 여기도 있구나. 신나는 목요일. 안 돼요. 설마 이번에도 좋은 분석하고 막 그건 알죠. 아, 설마. 아니야. 자, 275부터요. 네. 당연히 어딘지 알 것 같아. 283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좀 적어 놓으세요.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질문할 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테스트는 이제 동명사. 전체요? 동명사 개념 테스트 볼 오 예정입니다. 마이 갓.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랑 종합 테스트 보는 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 네. 참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데일리 테스트를 안 보는 날이 뭐 종합 테스트 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